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자입니다. 아내를 아이 돌 지나고 사고로 잃고 현재 장모님이랑 아이 이렇게 셋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몰라 이렇게 글을 작성해서 의견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장인어른은 집안에 돈이 많으셨고 장모님은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우셨다고 해요. 장인어른께서 장모님이 사시는 곳에 놀러 왔다가 우연히 장모님을 보고 첫눈에 반하셨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장인어른이 자꾸 만나자며 다가오자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장인어른은 장모님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장모님 부모님을 찾아가 빚 해결해 줄 테니 따님을 달라고 얘기를 해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은 어린 나이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제 아내를 출산하셨고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술, 담배를 엄청 하셨었는데 정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어요. 살면서 장인어른에 대한 원망도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이고 아이 아빠니 먼저 떠나보낸 게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남기고 간 재산이 많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장인어른 그늘에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 특히나 경제적 활동을 해보고 싶었던 장모님은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면서 아내를 키웠다고 하셨습니다. 없이 살아서 원치 않는 혼인을 한 장모님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셨어요. 기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모님 밑에서 자란 아내여서 그런지 아내도 참 밝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아내는 장모님 혼자 계시니 저랑 같이 장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가끔씩 여행도 다니고 그랬어요. 저도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장모님이 엄마처럼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가족같이 지냈습니다. 한참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 돌잔치도 끝내고 그랬는데 정말 한순간에 아내를 사고로 잃고 장모님도 저도 너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원래 지내던 곳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내와 함께 했던 집에서 생활하기 힘들 것 같았는데 마침 회사에서 다른 지역에 지점 하나를 더 낸다고 해서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 때문에 장모님이랑 함께 지내기로 해서 같이 이사를 했습니다. 장모님이 아이를 봐줬어요. 힘든 마음을 추스르고 장모님도 저도 힘겨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젊으신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끔 저희를 부부로 오해하기도 했어요. 저 또한 장모님이랑 지내오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랑 장모님이 많이 닮기도 했거든요. 저희는 묘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모든 문제는 술을 마시고 나서 일어나죠. 회식이 있는 날이라서 술을 먹었는데 조금 과하게 먹은 날이었어요. 업무 스트레스도 심했고 아내가 더 그리운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렇게 취해서 새벽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장모님께서 안 주무시고 혼자 눈물을 흘리며 소주를 드시고 있었어요. 장모님, 왜 혼자 술을 드시고 계세요? 박서방 왔어? 에휴, 나도 참 죽책맞게.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들어가 쉬어. 저도 한 잔 주세요. 아내가 그렇게 떠나고 나서 장모님이랑 처음으로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장모님, 윤경이 그렇게 떠나보내고 저 진짜 장모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 아니었으면 맨날 술독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우리 윤지도 제대로 못 돌봤을 거고요. 장모님도 힘드실 텐데 너무 감사해요. 내가 윤경이 엄마, 윤지 할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인데 뭐가 고마워. 고마워하지 마. 장모님이랑 한참을 얘기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저도 장모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떠난 아내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미안함이 더 컸습니다. 장모님이랑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장모님을 여자로, 장모님은 저를 남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계속 같이 지내고 아이도 있고 결혼한 부부처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젊고 아내 닮은 장모님이니 제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애써 서로 부정하고 외면하고 있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요?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니 힘들 수밖에요. 장모님, 저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윤경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장모님을 향한 제 마음을 더 이상 멈추기 힘들어요. 박서방, 장모님도 저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윤지랑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윤경이도 바라는 거 아닐까요? 저는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모님이 눈물 흘리는 저를 보며 눈물을 닦아주었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해요.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키스를 했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았어요.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인정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미안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겹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 남아있는 우리의 행복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함께 눈을 떴고 다시 한번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부르는 호칭도 바꿨어요. 더 이상 장모님이 아닌 자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한테도 얘기할 때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얘기하는 중이에요. 힘들었던 삶 속에서 조금씩 다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모님은 그동안 눌러왔던 걸 풀어내듯 밤이 되면 돌변했어요. 사랑하지 않았던 장인어른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 없었겠죠. 그리고 일찍 과부가 된 탓에 얼마나 욕구가 쌓였겠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으니 그 욕구가 표출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밤마다 돌변하는 장모님을 보며 저도 밤마다 뜨거워질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퇴근하고 오면 항상 그랬듯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뽀뽀를 하며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니 집에 들어오는 것도 행복입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와 시간을 보낸 후에 일찍 잠을 재우고 있어요. 온전히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빠른 육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만 다니다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이면 제가 평일 연차를 내고 둘이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남들처럼 평범한 데이트를 하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들을 보내는 와중에도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아이가 컸을 때 혹시나 우리 사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많은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평생 장모님을 엄마로 알고 살아갈 수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행복하다가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며 또 한없이 생각이 많아지는 밤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커가면서 모든 걸 알게 되는 딸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딸도 모든 걸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건 저희의 큰 욕심이겠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살아오면서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참 사람 일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남편이 발령이 나서 이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해서 자취방을 얻어주었고 둘째는 고3인데 이사를 하기에도 애매하여 첫째랑 함께 지내기로 하고 주말마다 저희가 가서 살펴보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서 놀기 바쁘고 둘째는 독서실에서 생활하기 바쁩니다. 남편이랑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처음 타지로 이사를 해보는 거라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저희 가정의 파국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네요. 어머, 너 정희 아니니? 아, 누구? 예, 나야 희선이. 아, 내가 쌍꺼풀 수술을 해서 못 알아보려나? 희선이? 부부고등학교 그 이희선? 그래, 얘 얼마만이야, 이게. 너는 어쩜 변한 게 없다. 한 번에 알아봤잖아. 옛날 그대로 여전히 예쁘네. 기집애. 고마워. 어떻게 이렇게 만나니? 반갑다. 그러게, 너 계속 파주 살았어? 왜 여태 한 번을 못 봤지? 아, 나 얼마 전에 남편이 발령이 나서 이사 왔어. 근데 이사 와서 이렇게 만나네. 신기하다. 그러게, 너무 반갑다. 진짜 바쁜 거 아니면 차라도 한잔 하자. 아, 나 장 보는 중이었어가지고. 너 연락처 알려줘. 내가 다음에 한번 집으로 초대할게. 너무 반갑다. 그래. 그러면 연락해. 장 보고 잘 들어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도 없어 조금 우울하던 찰나 고등학교 동창 희선이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니 너무 반가웠어요. 친구랑 그렇게 연락을 했고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서와 희선아. 와, 집도 좋다 정이야. 이거 그냥 과일 좀 사왔어. 그냥 오지 뭘. 이런 걸 사오느라 그래. 잘 먹을게. 간단하게 점심을 준비해서 먹었고 친구가 사온 과일과 조각 케이크를 준비해서 커피랑 함께 내왔어요. 어머, 이거 커피 너무 맛있다. 점심도 잘 먹었는데 후식도 너무 맛있네. 입에 맞다니 다행이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어렸을 적 얘기부터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벌써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한참 웃고 떠드느라 몰랐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야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걸 알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어머, 여보 벌써 왔어?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그러게, 오랜만에 만나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았나 보다. 안녕하세요. 저 정희 친구 이희선이라고 해요. 아, 당신이 만났다던 동창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종철이라고 합니다.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동창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고요. 저희 와이프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와서 많이 심심해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잘 좀 부탁드려요. 네, 제가 정희 데리고 종종 놀고 그럴게요. 나중에 부부 동반 모임도 하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좋겠다. 다음에 남편하고 같이 와. 저녁 먹자. 다음에는 내가 초대할게. 시간 너무 늦었다. 우리 신랑도 기다릴라. 또 보자. 조심히 가.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희선이랑은 거의 매일 만났어요. 아줌마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만나서 수다 떨고 커피 한잔하고 집안일 하는 게 일상인데
같이 쇼핑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 희선이랑 급격하게 가까워졌어요. 희선이가 남편이랑 같이 저녁에 초대를 했습니다. 와인 한 병 사들고 갔어요. 희선이 남편이랑도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하고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일이랑 와인 한 잔씩 하면서 얘기 나누다 보니 남편들도 친해졌어요. 저희 남편이 나이가 조금 더 있었는데 형님 하면서 희선이 남편분이 잘 따르더라고요. 그 이후 부부끼리 종종 만났고 남편들은 따로 골프 치러도 나가고 했습니다. 한 번은 펜션을 잡아서 놀러 가자고 했어요. 라운딩하고 와서 펜션에 와서 바베큐도 먹고 하자고요. 서로 일정을 잡아서 펜션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골프를 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점점 감이 잡혀서 잘 되더라고요. 펜션에 도착해서 씻고 바베큐를 준비해서 술이랑 함께 먹었습니다. 나름 운동 후에 먹는 술이라 그런지 굉장히 잘 넘어갔어요. 한참을 술이랑 고기랑 먹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들 많이 취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었고 희선이는 방으로 가서 누워 있었어요. 저는 좀 걸으면서 술 좀 깨야겠다 싶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펜션 뒤쪽으로 산책하기 좋게 산책로가 있었거든요. 한참을 걷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 나왔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제 입을 막으면서 쉿, 저예요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석현씨? 깜짝 놀랐잖아요. 저기서부터 불렀는데 정희씨가 못 들었는지 그냥 가더라고요. 위험하게 늦은 시간에 혼자 뭐해요? 그냥 술 좀 깰 겸 좀 걷다가 들어가려고요. 저도 그럼 술 좀 깨야겠네요. 같이 걸어요. 희선이는 아직 자요? 네. 어쩐지 주량을 너무 넘어서 마신다 했어요. 반이 즐거웠나 봐요. 저희 남편도요. 저렇게까지 술 많이 마시는 거 처음 봤어요. 석현 씨랑 요즘 골프도 치러 다니고 이런 모임이 처음이라 그런지 들떴나 봐요.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정희 씨 같이 예쁘고 애교도 많은 와이프도 있고. 네? 석현 씨도 희선이 같은 좋은 와이프 있잖아요. 희선이도 참 좋은 여자죠. 근데 너무 털털해서 탈이에요. 그게 희선이 매력인걸요. 한참을 얘기하면서 걷고 있는데 석현 씨가 슬쩍 제 손을 잡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빼려 했는데 더 꽉 붙잡았습니다. 정희 씨, 이렇게 잠깐 손잡고 걸으면 안 돼요? 석현 씨, 우리 그냥 얼른 들어가요. 다들 기다리겠어요. 저 정희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이상형이라고 해야 될까? 정희 씨는 저 어떻게 생각해요? 석현 씨, 자꾸 이러면 저 희선이 얼굴 못 봐요. 이러지 마세요. 술도 취했는데 저보다 어린 남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이대니까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저 실수 한 번만 할게요. 그 말을 끝으로 석현 씨는 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새로운 남자가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설레였던 건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저는 석현 씨의 목을 끌어당겨 키스를 하고 있었어요. 제 안에 어떤 욕망이 있었던 걸까요? 친구의 남자와 그것도 내 남편과 같이 놀러온 펜션에서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하다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달콤한 말로 저에게 속삭이는 이 남자를 거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펜션으로 들어갔고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은 방에 가서 누워있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친구 몰래 친구 남편이랑 종종 만남을 가졌어요. 제가 약속이 있어 늦는다고 하는 날이면 남편도 약속이 있으니 신경 쓰지 말고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 말았어요. 남편도
희선이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요. 제가 희선이 남편과 만나니 그때마다 희선이도 자유의 몸이니까 제 남편도 희선이를 만나러 나갔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제가 한 짓이 있으니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얼마 후 희선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좀 만나자고요. 저는 희선이도 뭔가 눈치를 챘나 싶었습니다. 희선이가 집으로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내 남편이랑 만나지? 미안하다. 미안할 거 없어. 너도 아는 것 같은데 나도 네 남편이랑 만나는 거. 얼마 전에 알았어. 나랑 네 남편도 그때 펜션에서부터였어. 내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 네 남편 꼬셨거든. 같이 만나면서 보니까 굉장히 다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너가 부러웠고 네 남편이 탐나더라? 뭐라 할 말이 없다. 내 남편이랑 네 남편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몰라. 너는 내 남편이랑 어떻게 하고 싶어? 여기서 그냥 관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나는 네 남편 계속 만나고 싶어. 너도 그러니까 내 남편 계속 만나. 그냥 이렇게 지내자. 서로 즐기면서 원하는 거 하고 사는 거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좋더라. 내 남편도 집에 와서는 헛짓하고 다니는 게 미안해서 그런지 더 잘하고. 난 이 관계 괜찮다고 생각해. 친구의 말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싶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이 생활이 더 좋았으니까요. 친구 말처럼 밖에서 석훈 씨를 만날 때는 연애하는 것처럼 설레고 심장이 뛰었고, 집에서는 더 다정하게 저를 챙기는 남편이 좋았습니다. 친구한테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어요. 정말 비밀로 만남을 유지했던 거면 몰라도 친구랑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한 짓이 있으니 폭풍이 어떻게 다가오든 감수해야 되는 거겠죠? 서로 원하는 걸 찾아서 즐기고 있으니 그냥 이대로 지내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너무 황당하고 믿기지 않는 일을 겪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아직도 심장이 떨리고 아내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쌍둥이라 연애할 때도 저를 자주 놀리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아내와 처제는 1분 차이의 쌍둥이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누가 제 아내고 누가 처제인지 절대 구별 못할 정도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둘 다 체형도 비슷하고 키도 똑같고 쌍둥이여서 그런지 취향도 비슷해서 평소에 하고 다니는 헤어스타일도 똑같고 안 그래도 쌍둥이라 똑같이 생겼는데 화장법도 똑같이 해놓으니 동일 인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연애 시절에도 아내와 처제가 장난을 많이 쳤는데 그때마다 매번 속았어요.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저를 보고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길래 뛰어가서 안았는데 오빠 왔어? 아내와 다른 목소리에 깜짝 놀랐고 제 아내는 저 멀리서 그 모습을 웃으며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모든 게 똑같은 둘이 하나 다른 게 있다면 목소리였거든요. 그나마 목소리가 둘이 조금 달라서 구분할 수 있었어요. 아무튼 처제와 제 아내 둘 다 엄청 미인형이라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아내도 미인인데 처제까지 똑같은 미인이라서 좋겠다면서요. 그런데 사실 처제가 이쁜 게 제 입장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괜히 둘이 같이 있을 때 헷갈리기만 하지.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도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처제가 우리 신혼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저번 주 금요일에 월차 내고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셋이 간만에 같이 PC 게임도 하고 놀았습니다.
처제랑 셋이서 게임을 자주 해서 방 하나는 PC 세대를 넣어 PC방처럼 꾸며놨거든요. 와이프와 저도 주말에 쉬었기 때문에 셋이서 작정하고 3시간 정도 게임을 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술을 진탕 마셨습니다. 회와 소주로 시작한 술판은 안주와 술이 모자라서 치킨도 시키고 편의점 냉동식품까지 먹으면서 새벽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예 작정하고 시작한 술판이었기 때문에 끝을 보일 생각을 안 했고 저는 두 여자 사이에서 점점 술에 취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처제는 누가 쌍둥이 아니랄까봐 주량도 엄청난 것까지 똑같았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항상 술을 마시면 제가 먼저 만취 상태였고 아내와 처제 셋이서 함께 술을 마시는 날에는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마시자고 애원해도 두 여자는 진짜 마지막이라면서 소주를 또 한 병씩 냉장고에서 꺼내왔고 중간중간 희미해져가는 정신줄을 간신히 붙잡으며 그날은 그래도 제가 꽤 오래 버텼습니다. 처제는 요즘 썸 타던 남자랑 잘 안 돼서 속상하다고 그날따라 술을 더 마시더라고요.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 결혼하고 남자친구 다 있는데 처제는 오래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솔로로 지낸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너무 외로워 죽겠다며 남자라도 소개시켜 달라고 징징거리더라고요. 아니 형부, 혼자 외로이 늙어가는 이 처제가 불쌍하지도 않아? 남자 좀 소개시켜 줘봐. 처제가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주변에 남자도 많잖아. 이제 결혼 생각해야 되는데 괜찮은 남자가 없으니까 그렇지. 나도 형부처럼 좀 착하고 가정적인 남자 만나고 싶다고. 나 같은 남자가 드물긴 하지. 초저녁부터 시작된 술자리는 새벽 3시가 넘는 시간까지 이어졌고 결국에 저를 포함해서 두 여자 모두 술에 취해서 비틀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어찌저찌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아내에 이어서 처제도 옆으로 쓰러져 누웠고 저는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토를 하고 싶었지만 나오지 않아서 바깥바람이라도 쐬고 와야겠다 생각이 들어 밖으로 나가 담배 한 대 피우고 10분 정도 바람을 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비틀대며 들어왔는데 거실에서 누워있던 두 사람이었는데 아내는 안방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었고 처제는 거실 소파 위에서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술병과 먹던 음식들도 그대로 있고 다들 취해서 힘드니 그냥 내일 치워야겠다 생각을 했고 저도 너무 피곤하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근데 남자라는 동물은 아무리 술에 취하고 힘들어도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 어쩔 수 없이 몸이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옆으로 누워 곤히 자고 있는 아내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내에게 키스를 했어요. 그러고는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터져나오는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아니라 처제였습니다. 처제는 많이 취했는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고 저는 너무 놀라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불까지를 챙겨 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이 확 깨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발 만취 상태인 처제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거실은 깔끔히 치워져 있었고 아내가 해장국을 끓여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일어났어? 가서 혜진이도 좀 깨워. 어? 처제? 응, 알겠어.
자고 있는 처제를 깨우라는 아내의 말에 저는 괜히 긴장을 했습니다. 처제, 아침 먹어. 알겠어요. 나갈게. 식탁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처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머리 아파. 어제 진짜 너무 많이 마셨나봐. 나 왜 안방에서 자고 있지? 그러게, 나도 거실에서 잠들고 네 형부는 옷방에서 잠들었더라. 우리 다 제정신이 아니었나봐. 나도 취해가지고 옷방에서 잠들었더라고. 우리 이제 진짜 적당히 마셔야겠다. 머리가 너무 아파. 역시 언니 해장국은 속 푸는 데는 진짜 최고다. 아내도 그렇고 처제도 그렇고 필름이 끊겨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너무 좋았던 밤이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드는 제가 정말 나쁜 놈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평생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한 채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처제의 얼굴을 볼 때마다 혼자서 죄책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처제가 정말 기억을 못하는 게 맞는 거겠죠? 괜히 처제도 이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아무 말을 안 하는 건가? 생각도 들더라고요. 분명 그날 제가 뒤에서 안아 뜨거운 밤을 보냈을 때 처제도 분명 즐기며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내라고 생각한 게 컸었고요. 정말 처제가 필름이 끊긴 건지 끊긴 척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제를 대할 때도 전처럼 마냥 편하게 대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혹시나 기억을 하고 있다면 제가 전처럼 대하는 게 처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그렇다면 처제가 먼저 저와 거리를 두려고 하겠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